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텍스트 함수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전체 실습 내용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요. 텍스트 함수는 텍스트의 일부 글자를 추출하거나 합치거나 일부 글자의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로 다양한 쓰임새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법인카드 목록 데이터에서 이름, 성별, 비밀번호, 카드번호를 암호화시켜 보고요. 카드 재발급을 받은 대상자를 표시한 다음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만 추출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재발급 대상자의 이메일 명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에서 사용될 텍스트 함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를 추출할 때 자주 사용하는 left, mid, right 함수는 단어의 의미와 같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문자를 추출합니다. len 함수는 글자의 길이를, value 함수는 텍스트 데이터 형식을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find 함수는 찾을 문자를 텍스트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함수이고요. phonetic 함수는 텍스트에서 윗줄을 찾아주거나 윗줄가 없는 경우 지정한 범위의 텍스트를 합쳐줍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eft 함수로 카드 비밀번호의 앞에 두 자리를 추출하고 뒷자리를 암호하겠습니다. L4셀을 클릭하고요. 이꼴을 입력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카드 비밀번호에서 왼쪽으로부터 두 자를 추출하고 나머지 두 자를 꼬표로 표시합니다. 이제 수식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누르고요. L4셀의 채우기 핸들을 L23셀까지 드래그해서 수식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로 left right 함수로 카드 번호의 첫 4자와 마지막 5글자를 추출해서 가운데 카드 번호를 암호화하겠습니다. M4셀을 클릭하고요. 이꼴을 입력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카드 번호에서 왼쪽으로부터 4자를 추출하고요. 오른쪽으로부터 5자를 추출한 다음에 가운데 카드 번호를 꼬표로 연결합니다. 엔터키를 누르고요. M4셀의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채워줍니다. 카드 번호의 가운데 숫자가 꼬표로 암호화되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발급자명의 앞뒤 글자를 추출해 보고요. 가운데 글자를 암호화시켜 보겠습니다. J4셀을 클릭하고요. 이꼴을 입력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left 함수로 발급자명의 왼쪽 한 자를 추출하고요. 오른쪽 한 자를 추출한 다음에 꼬표로 가운데 글자를 연결합니다. 수식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누르고요. J4셀의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성별을 표시해 볼 건데요. 발급자 주민번호에서 하이픈을 포함해서 왼쪽에서부터 8번째 있는 요 첫 글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이고요. 2 또는 4면 여자입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K4셀을 클릭하고요. 이꼴을 입력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수식을 살펴보면 만약에 주민번호에 있는 8번째 한자가 1이거나 주민번호에 있는 8번째 한자가 3이면 남자라고 표기를 했고요. 아니면 여자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수식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누르고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성별이 남자, 여자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효기간에서 월에 2자리, 연도에 2자리를 추출해서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이터를 찾아 재발급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N의 4셀을 클릭하고요. 이 꼴을 입력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수식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if 만약에 유효기간에 오른쪽에서부터 2자가 23이고 왼쪽으로부터 2자가 3보다 작으면 재발급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left right 함수로 추출된 결과값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을 할 때 데이터 형식을 맞춰줘야 됩니다. 즉, right 함수로 추출된 2자를 비교할 때 23 양 옆에 큰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 데이터 형식으로 조건식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왼쪽부터 추출된 2자를 value 함수로 사용해서 숫자로 데이터 형식을 맞춰서 조건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식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누르고요. N4셀의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채웁니다. 유효기간에 따라 재발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 left find 함수로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4셀을 클릭하고요. 이 꼴을 입력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를 살펴보면 고정 글자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자를 추출하겠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find 함수로 골뱅이의 위치를 찾고요. 그 위치로부터 빼기 1을 하면 앞에 id까지가 추출이 됩니다. 수식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누르고요. O4셀의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id가 추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발급 대상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N의 3셀을 클릭하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N의 3번지에 있는 재발급 신청 자동 필터 목록을 누르고요. 모두 선택의 체크를 풀고 재발급에 체크한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재발급 명단 이메일 주소를 추출했는데요. 다수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는 구분기호로 세미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옆에 세미콜론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I7번지 셀부터 I22번지 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세미콜론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 지정한 범위에 데이터를 채웁니다. 이제 재발급 대상자에서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 이메일 명단의 범위를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H7셀부터 I22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F5 펑션 키를 누르고 이동 대화 상자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이동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면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H7부터 I22 셀의 범위를 바로 재발급 대상자 명단의 수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동 필터로 추출된 데이터 범위가 숨겨진 데이터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만 눈에 보이는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확인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셀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한 것처럼 범위 지정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 이메일 범위라고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이제 이메일 주소와 구분 기호를 합쳐 보겠습니다. J26셀을 클릭하고요. 이 꼴을 입력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포네틱 함수는 데이터의 범위, 즉 이메일의 범위에 있는 텍스트를 하나로 합칠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엔터를 누르면 재발급 대상자 이메일 주소가 합쳐져서 표시가 됩니다. N3셀을 클릭하고요. 필터를 단축키로 해제하려면
Ctrl Shift L 키를 누르면 필터가 해제가 됩니다. 필터가 해제돼도 아래에 재발급 이메일 주소 명단을 보시면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발급자명에서 가운데 글자를 암호화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제가 발급자명의 일부를 수정을 좀 했습니다. 즉, 이름이 외자여서 두자인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엄마 아빠 성을 써서 이름이 네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지정했던 수식으로는 여러 다양한 예외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다룰 때 예외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서 수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if문과 텍스트의 글자 수를 알려주는 len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4셀을 클릭하고요. 이꼴을 입력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즉, if 만약에 글자 수가 4자이면 왼쪽으로부터 2자, 오른쪽부터 1자를 추출하고 만약에 글자 수가 3자이면 왼쪽으로부터 1자, 오른쪽으로부터 1자를 추출하고 그것도 아니면 즉 2자란 얘기겠죠? 왼쪽부터 1자만 추출해라 라고 if를 중첩해서 수식으로 만들고요.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제4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채워주면 이렇게 이름이 다른 글자 수에 따른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암호화가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활용 팁을 마치고요. 다음 활용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